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창 시청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요즘 시장이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생각보다 왜 이렇게 강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어떤 섹터가 어떤 종목들이 이끌어가고 있는지 오늘도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또 앞으로 어떤 섹터 종목들 봐야 되는지까지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또 양시장 모두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하드캐리한 섹터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지난주부터 똑같았던 것 같아요. 네. 트럼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나? 급락했다가 뭐 급등했다가 네. 뉴스 나오면 또 폭락했다가 또 폭등했다가 뭐 주말 사이에는 뭐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질 않나? 뭐 오늘은 또 뭐 알래스카 관련한 LNG, 뭐 천연가스 이야기를 하지 않나.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많은 지금 이야기들이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말들에 굉장히 또 변동성이 커지는 우리 증시라서 한편으로는 피곤하다, 네. 또 한편으론 굉장히 재밌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꽤 할만하다. 이 정도면 그쵸. 괜찮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조금 길게 보신 분들이 있죠. 특히 기술주 좋아하시는 분들. 그쵸. 반도체만 주구장창 보셨던 분들은 사실 지금 피곤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결국 시장에 큰 변화가 오면 우리가 이제 투자자로서 선택지는 두 가지죠. 첫 네. 번째, 인내를 하거나 버티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그 트렌드에 발맞춰서 바뀌거나. 근데 이제 저는 전자보다는 지금 후자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트럼프 임기가 하루 이틀 뒤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2년 정도 지금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이 트렌드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건 예전에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체력이 좀 받쳐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좋은 쪽에 더 크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작년에 우리 시장으로 돌아갔을 땐 트럼프 입에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의 이야기 그리고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쪽의 이야기 나왔을 때 물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의 종목군들 움직이긴 하겠지만 예전에는 피해 쪽의 섹터가 크게 낙폭을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아예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알래스카 LNG 관련된 프로젝트 종목들이 일제히 뭐 상한가 가고 맞아요. 바닥권에서 급등 나오는 거 보면서 시장은 지금 새로운 모멘텀과 재료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호재에 크게 반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을 내 스타일에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한번 유추를 해보면 오늘 알래스카 관련된 이야기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이거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뉴스가 있는데 네. 오늘 인터배터리 일정이 있다고 배터리 하고 있잖아요. 네. 의미가 없습니다. 속상하죠? 네, 속상하니까 일단은 주거나 깨나 사나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에 집중은 해야 된다. 네. 저는 일단 요 기조는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 참 오늘 모르겠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주 주말부터 해서 미국에서 나오는 다양한 어떤 영상의 어떤 퀄 자체가 이게 TV에서 나올 만한 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은 과격한 것도 있고 맞아요. 조금은 아무래도 이제 좀 생소한 것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불편한 이야기들이 오고 간 그런 일도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하원 의회에서 트럼프가 이제 연설을 하는데 또 트럼프 타임이라 그래서 늦게 왔습니다. 맞아요. 11시부터 한다 그래가지고 링크 켜놓고 기다렸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엔 11시 20분에 왔더라고요. 또 이제 주인공처럼 등장을 해서 네.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료부터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딱 두 가지. 첫 번째, 우리 천연가스 파서 팔 거다. 그리고 파서 팔 건데 관세에 대한 부담을 얻기 싫으면
여기에 투자해라. 그쵸. 돈을 가지고 와라. 돈 갖고 그쵸? 와라. 돈 가지고 와라. 근데 트럼프가 왜 이렇게 천연가스에 열을 올리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관세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좀 세게 이야기를 하려면 한쪽에선 그래도 캐시카우, 그쵸. 그러니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앞에서 관세 이야기를 하든 뭘 하든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는 상태면 실제 이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경기 침체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어떻게 보면 시선을 좀 돌리는 것 같아요. 관세에 대한 것에 너무 집중을 하니까 이참에 이쪽으로 좀 돌리는 그러한 것도 저는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무튼 이 뉴스가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관련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빅 찬스? 그쵸. 기회. 이게 진짜일지 아닐지 모릅니다. 맞아요. 봐야 그런데 돼요. 진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정말 큰 빅 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주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 현재 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좀 살펴보면 지금 규모 같은 경우에는 65조 원 이상이 예상이 된다. 총 개발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 지역의 천연가스를 알래스카 남부 니스키스까지 1,300km의 가스관을 통해서 운송을 한 이후에 LNG로 액화를 해서 수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일단 이런 거 하는 이유는 이제 미국이 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최고의 그런 위치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의지와, 그리고 너도 나도 좀 투자를 해라. 그렇죠. 기회 주겠다. 그럼 살려주겠다. 약간 이런 의지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담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과연 이게 근데 또 시작되는 시작점이 당장 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될 거고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수익화로 돌아오는 데까지 정말 긴 시간이 올 거라는 맞아. 거, 그리고 이게 진짜 진행될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좀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일단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LNG 수입에 대해서 안정화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점이 없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뭐 건설이라든지 엔지니어링 분야, 또 플랜트 건설 이쪽으로 우리나라가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력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요구를 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별로 선별이 중요하다.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막 얘기했던 부분 중에 일단 표를 지금 띄워 놓으셨는데, 네.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또 보시기 좀 쉽게 이 표를 보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1-2km가 아니라 네. 1,300km라고 해요. 정말 긴 거죠. 그쵸. 그러니까 대륙을 가로질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온다. 그러면 표면적으로 이제 우리가 딱 드는 생각, 가스를 파는 파이프가 필요하고, 필요하죠. 첫 번째 이 가스를 팔 때 쓰는 파이프하고, 그리고 파는 가스를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 옮겨야 되잖아요. 돼요. 또 옮겨야 하는 네. 파이프가 다르다 그래요.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다름을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죠. 팔 때는 이 기업이 더 수혜를 받고, 운송 쪽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이 기업이 조금 더 수혜를 받는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종목을 저는 봐야 되는데, 맞아요. 오늘 사실 굉장히 많은 철강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기업도 철강한데, 이 기업도 피팅한데, 야 일단은 사고 보자. 일단 비슷한 사업 갖고 일단 있으면 사고 보자. 사실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차전지 다 재미없었잖아요. 그렇죠. 다들 이쪽에서만 플레이를 하다 보니 결국 단기적인 자금이 한쪽으로 지금 쏠리는 상황이라서, 우선 처음에 이런 테마라고 하기에는 일단 규모가 너무 커져서 조금 더 추적은 해야 되지만, 먼저 올라갈 땐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무조건 돌진 앞으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면 그때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죠. 선별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 건 안 가는가. 그러면서 이건 실제 수혜주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종목군들이 이제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일단 한 가지 좀 속상한 게 뭐냐, 분명히 오늘 4일날 의회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큰 투자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신기해요. 참. 이거를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인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뉴스라면 그래 이게 샜겠구나, 어디로 이제 자료가 샜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먼저 이렇게 선침해를 했다고? 참, 네, 아무튼 의심이 되지만 아무튼 뭐 동양철강,
하이스틸, 넥스틸, 휴스틸, 세아제강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언제 많이 봤냐면 과거 트럼프 일기 때는 남북 경협할 때 맞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좀 많이 거론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우선 오늘 이 종목군들이 이렇게 뭐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10%대 이상 또 상승을 하기도 하고 해서 이 종목군들에 대한 차이를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표면적으로 철강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을까라고 하면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매출이 는 기업도 있지만 결국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그럼 지금 올라가는 다수의 종목군들은 우선 뉴스가 묻었다. 우리 속된 표현으로 그냥 테마가 묻었다. 그쵸. 그래서 올라간다. 근데 이제 여기서 버틸 종목은 실제 가스를 파는 데 쓰이는 파이프, 또 이거를 옮기는 데 쓰이는 파이프를 만드는 기업이 조정이 나와도 그 조정의 폭이 적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찌되었든 주가가 먼저 올라가면 그 주가를 버텨줄 만한 실적이 나와줘야 돼요. 다가오는 뭐 1분기 실적이 4분기보다 안 좋으면 뭐 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런 두 가지 부분들을 저는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조선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건 더 이상 이야기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이제 움직이는 기업. 근데 여기에 LNG라든지 천연가스에 대한 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강관 쪽에서 저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는 강관에서 딱 세 기업을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정음을 통해서 만약 강관을 보신다면 세아제강, 넥스틸, 휴스틸.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 강관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이야기에 먼저 이들이 움직인 거죠. 미국이 중국의 철강 관세를 건드리니까 반사수혜 받을 기업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미국 공장 가지고 있거나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쪽이 어딜까? 그러면 이 세 기업이 딱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이 세 기업이 일단은 대장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동양철관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고민이 많은데 장단점이 극명해요. 그러니까 동양철관은 가스를 파내는 파이프 그리고 이동하는 파이프 모두 만듭니다. 모두 만들어요. 그러면 이 기업이 대장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 공장이 없어. 지금 앞서 말씀드린 세 기업을 제외하고 다수의 기업들이 사실 미국 현지의 공장을 지을 만한 환경은 아니에요. 왜? 공장 짓는데 그냥 삽 들고 가서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철강 3사가 실적이 다 안 좋은데 중소형 철강사들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뭐 미래를 본다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한다는 건 저는 현실적으로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 그런 장단점은 있으니 종목을 고를 때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시를 좀 들으면 전력기기 쪽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전력기기 관련주도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엔 마지막까지 가장 큰 시세는 H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이 세 기업이 나왔습니다. 이 세 기업도 공통점이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이 세 기업이 속도 차이가 좀 났죠. 그 이유도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큰 순위 1위 H전대일렉, 2위 효성, 3위 LS일렉트릭. 그것처럼 저는 이 파이프 쪽에서도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의 공장은 무조건 있어야 돼. 일단 트럼프 시대에서 미국의 공장 없이는 힘들다. 힘들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공장이 있는 것을 1순위. 어떤 산업이든. 그리고 두 번째는 동양철관처럼 그러니까 철강주들 많은데 실제로 지금 말씀드리는 뭐 가스를 캐내거나 가스를 이동시키는 파이프가 아니라 그 강판을 만드는 기업도 움직였어요. 실제로 강관이 아닌 강판을 만드는. 그러니까 강판은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강주에 속해 있다 보니까 오늘 움직인 종목군들이 꽤 많은데 그런 종목군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지금의 팩트는 LNG와 천연가스이고 여기에 수송 그리고 생산 파이프가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건 미국에 공장이 있냐 없냐의 그렇죠. 차이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지금은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드릴게요.
네, 뭐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에 잡아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트럼프 관세 이슈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내가 뭐 자동차 산업 관련돼서도 관세 이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다면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게 그래서 부품주들 중에 미국의 생산시설 보유를 하고 있느냐 맞아. 안 하고 있느냐 그런 종목군들이 물론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전반적으로 뭐 추세가 좋다라고 하기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왔고 만약에 앞으로 관세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뭐 자동차 관련돼서는 계속 노이즈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도 그 생산 시설이 미국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극명하게 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LNG 밸류체인 이쪽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뭐 휴스틸, 넥스틸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지만 저도 추가 시세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넥스틸은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닌데 아마 공모가가 그때 11,5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공모가를 또 넘어서면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뭐 3년 안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 중에서 시장의 그런 트렌드와 맞는 기업들은 공모가 이상에서 오히려 요즘은 더 잘 가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넥스틸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동양철가는 말씀하실 때 보니까 동전주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시총도 지금 1,000억 전일 기준이긴 하지만 1,000억 초반대고 그리고 동전주기 때문에 저는 굳이 선택함에 있어서 물론 다 같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우르르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종목군들은 분명히 얘는 생산시설이 없어 이런 맞아요. 것들이 시장에서 한번 심리가 붙기 시작을 하면 갑작스럽게 급락이 또 야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화면에 철강주들 몇 개 호가창을 좀 열어봤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넥스틸입니다. 그러니까 넥스틸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좋아요. 지금 실적도 많이 개선이 되어가고 있고 미국의 공장도 있고 그러니까 대장주 3인방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가에 깔려있는 물량들을 보면 뭐 15,000원에서 16,000원짜리 주식인데 100주, 300주, 700주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르르 들어갔을 때 나는 사고 싶으니까 기다렸는데 안 사지니 사지니까. 막 시장가나 현재가로 긁어서. 많이 긁어서 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주가 계속 올라가 주니까. 근데 언제 이제 사고가 나냐면 너도 나도 이제 팔고자 할 때 이게 이제 화살이 되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저는 보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철강주들에 대한 시총이 되게 작습니다. 작아요. 지금 넥스틸이 4천억 정도고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00억 그리고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좀 크죠. 5천억 정도인데 아무리 이제 대장주라 해도 시총이 5천억을 넘지 않죠. 지금 오늘 움직이는 동양철강 한번 시총 볼까요? 오늘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1,400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이스틸도 한번 보면 상한가를 갔음에도 아직 1,000억이 안 돼요. 8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게 나올 수 있으니 만약 있으신 분들은 더 가져가는 게 그쵸. 맞는 건데 신규는. 없으신 분들은 저는 저희가 같이 지금 스터디하는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안 될 종목과 기다릴 종목을 잘 분간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시총 기준으로 보면 피팅 밸브가 더 커요. 그렇죠. 형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이 벌써 이제 8천억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뒤늦게 움직이는 피팅류들 있죠. 하이로코리아도 지금 보면 뭐 3,600억 요 정도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쪽은 피팅 밸브 쪽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철강은 세아제강을 저는 제외하고는 조금 변동성이 클 수 있어요. 속도가 너무 클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같이 계속 우리가 추적 관찰하시면서 경험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게 맞아요. 맞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휴스틸, 뭐 넥스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변동성을 굉장히 유발시킬 수 있는 시가총액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 철강 쪽이 원래 약간 좀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섹터의 특성? 약간 생각보다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쉽지 쪽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일단 그 부분 좀 저도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오늘 미국 쪽에서 알래스카 관련돼서 이슈가 터졌고 지금 막 거래량도 붙어졌고
내일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확 쓸려 있는 상황인데, 이때 사시는 것보다 정말 장기적으로 미국이라는 그 모멘텀이 붙었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기회 줬다가 또 살짝 눌렸다가 다시 기회 줬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기회를 줄 거니까 체크만 해 놓으시고 그때그때 눌림이 나왔을 때, 그리고 안 눌리면 내 거 아니다 맞아요.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속 편한 것 같아요. 무조건 내 거를 맞아요. 만들다고 해서 행복한 건 또 아니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연가스가 올라가면서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냥 1차원적으로 미국이 천연가스를 파니까 뭐 철강, 강관 이런 거 보는 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번 더 좀 깊게 들어가면 천연가스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판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철강 하면서 제가 석유화학도 준비를 하려다가 시간이 너무 이제 길어질 것 같아서 석유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나 아니면 제가 어플을 통해서 어플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석유화학이 바닥에서 올라오니까 이게 사고 싶거든요. 그쵸. 근데 그들 실질적으로 재무제표 보면 안 좋아요. 간당간당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한번 저희가 같이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롯데케미칼이 또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이제 실적이 좀 바닥이 지났다라는 듯한 그런 멘트가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석유화학주들을 좀 끌어줬는데, 일단 석유화학주들은 그때그때 지금 바닥권에서 오히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많을 수도 있고, 맞아요. 또 여기서 저항에 밀려서 추가적인 시세가 안 나오고 또 멈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응적인 그렇죠.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주식정음 다운 받으시면 뭐 장중이든 아니면 지금 석유화학주들 이제 바닥에서 제대로 찐 상승이 올라올 것 같다, 이런 것들 신호 좀 알려드리니까 주식정음 어플 받으셔서 석유화학주들의 기회를 잡고 싶으시다면 좀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철강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된 다음 이슈들은 계속해서 정음에서 이어나가고, 또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성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